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전형적인 환절기네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늘 있었던, 매년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어제인가 23일날, 지난 23일날 새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되는 그 모습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박수 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틀리죠? 그쪽은 아주 지지자가 많았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되면서는 지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슈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의혹 가운데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 의혹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22일 저녁에 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다스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 위험이 있고요.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곧바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으로 갔죠. 22일 저녁 11시 57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한 20분 만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왔고 지지자들과 함께, 그래서 17분 만에 장지동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해서 수감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서 네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4명 다 보수 정권에서 탄생한 대통령들이라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110억대 뇌물수수 혐의하고 350억대 다스 관련 횡령, 이 혐의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그리고 구속 수감돼서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밝혀야 될 건 더 많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과연 얼만큼 밝혀낼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부터 불거졌던 다스 의혹과 더불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또 다른 의혹 사건, 4대강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또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 폐기하려다가 걸렸었죠.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날이 바로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게 유엔이 늘어나는 인구하고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크지 않은 면적에 5천만 명이라는 대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물에 대한 중요성 매일 높아지고 있죠. 90년대 이후에는요, 그래서 개발 논리보다 환경 논리가 더 커지면서 식수원인 강들에 대한 그 수질 그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이 진짜 깨끗해졌죠.
예전에 비하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이 시작됐고, 오히려 좋아졌던 물은 거꾸로 우리 흔히 얘기했던 녹차 라떼 시기에 그 여름이면 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가장 역점을 뒀던 사업이죠. 원래는 대운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론이 그 대운하를 철저하게 반대를 했었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4대강 사업으로 버리자니 아깝고 대운하 사업을,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슬쩍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돈도 매년 수천억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누적되어 있는 돈이 30조가 훨씬 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요, 4대강 사업 역시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한번 되돌아볼까요? 박근혜 정권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2013년이죠. 1월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근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정권이 좀 바뀌니까 문제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주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가까운 한강, 여주, 남한강 쪽에 가보시면은 여주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까지 보해, 세굴, 누수, 침하, 유실을 막 우려하는 이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리고 종북단체라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감사원의 결과 전국 총 16개의 보 가운데서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바닥 보호공이 있습니다. 큰 공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만든. 이게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민단체 말이 맞다는 얘기죠. 2012년 4월에는요, 보호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이 4대강 특별점검단이 강바닥 세굴이 보호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호 누수 문제, 물이 새는 거를 점검을 했었어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었으나 불과 1년 만에 이게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거짓말로 이어온 사업이었습니다.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도요, 감사원은 4대강 보호가 설치된 이후 체류 기간이 증가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영양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만으로 수질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COD는 2005년에서부터 2009년에 비해서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 농도는 1.9%로 증가해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원래 그 수질이 악화된다라는 것을 자기네들 말로는 수질 개선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꼼수를 부린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4대강 마스터 플랜을 그때 발표하면서요. 강의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아주 공언을 했었죠. 설계도 잘못됐습니다. 설계도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는 규모도 크고 가동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이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부에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4대강에는 규모가 큰 이제 수문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을 개방하면은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살의 그 속도와 힘이 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로 인해서 구조물하고 보하부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방울 수돗물 여러분들 한번 떨어뜨려 보면요. 수돗물을 일직선으로 떨어뜨렸을 때 조금 떨어뜨렸을 때 손을 한번 올려놓으시면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근데 그 물을 강하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통증이 오죠.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그 거짓말,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혔는데요. 4대강에는 규모도 크고 큰 가동 수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거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여러 개가 있죠, 보에는. 그 수문을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개방해야 되죠. 그러면 물의 속도로 인해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보의 구조물하고 볼을 떠받치고 있는 밑에 하부 그 구조물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계속 충격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는 금이 가게 되어 있고 유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수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그거를 감사원은 결국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설계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MB 정부는 이런 그 우려에 대해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자기네는 하천 수자원 분야, 연구, 기초조사, 하천 기본계획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양한 기관들하고 연구를 같이 수행했다라고 설계 능력을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자랑을 했었죠. 근데 요것만 해도 또 그렇습니다. 준설량하고 유지비용 놓고도 감사원하고 또 말이 틀립니다. 감사원은 객관적인 사업 효과를 검증 후에 적정 유지, 준설 단면, 준설이라는 건 바닥, 그 강 바닥을 파서 그 모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설.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 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 즉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따라서 흙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모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준설 퇴적토, 그것이 또 쌓이게 되면은 흙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퇴적토가 되는 겁니다.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을 계획해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계획단은 땅을 이렇게 그 강바닥을 파내면은 6m로 판다 치면은 6m가 계속 고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보문을 막아놓고 계속 그러니까 흙이 계속 와서 쌓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은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는 겁니다. 감사 결과를. 자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흙은 계속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것은 계속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파내야죠.
그럼 그것도 빠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들여야죠. 그래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였습니다. 그 매년 한 3천억 가량의 유지 관리비가 그 강바닥 파는 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 130억, 140억, 1,400억 정도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또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의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뻥 쳤는데요. 이 토목사업이라는 것이 그 토목사업으로 경기부양, 즉 경제를 막 일으킨다는 것은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다 삽으로, 꽃갱이로 사람들이 해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 필요하면 이제는 기계들이, 불도저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인력 고용이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도 결국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지방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 말하고 비슷하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사업을 수행하는 현재 여주면 여주, 그쪽에 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들어서죠? 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슨 가게 조그만 거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일하는 동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인력들이 일하는 동안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 다 또 서울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조사 담당에 의하면요. 그럼 지방경제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여하간에 당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34만 개가 생기고 이렇게 아주 뻥에 뻥을 엄청 쳤거든요. 결국엔 근데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모습 없었고요. 기계들만 많았고요. 또 투입되는 인력도 조선족이라든지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일자리 창출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고 또 무엇을 위해서 시작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수와 가뭄 예방이라고 했던 4대강 사업,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요, 자기 자서전에서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치수가 아닌 재정투자로 해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거짓말한 것이 된 겁니다. 본인의 말을. 여러 가지 거짓말도 많았죠. 4대강 살리기 홍보에 쓰인 사진이 조작됐죠. 당시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공사 3팀이 팔당 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 재결 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 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청을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하천 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고 사진 실었죠. 그거 웃기는 게 부산하고 김해에 있는 낙동강변에 있는 사진이었고요.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는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었던 사진이었어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2009년 10월에 방송 광고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면서 갈라진 땅을 소개했죠. 쩍쩍 갈라진 거요. 근데 이거 4대강하고 전혀 상관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또 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 홍보비를 또 과다 지출해 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죠. 홍수 예방을 위해서 책정된 돈 한 80억 가까운 돈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건설사 선정 과정. 이번에 구속된 그 혐의 가운데서 대보, 아직 그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대보건설에서 5억을 받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대보건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2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 동지상업고등학교 동문들 위주로 해서 많이 이 건설에 투자가 됐습니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입찰 기업들도 담합했다는 거 예전에 나왔었죠. LG, 현대 뭐 다 수사 당국에 적발돼서 또 강도 높은 수사를 받기도 했고요.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를 해서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자연을 역행하는 4대강 사업 제대로 파악하고 파헤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4대강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원외교, 또 의혹이 있는 게 있죠. 방산비리, 국방비 유용 문제, 또 여기에 또 아주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게 해야 다시는 국민들의 그 혈세를 엉뚱한 곳에 쓰지 않는 그런 전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 참 포근하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꽃구경도 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등산 가실 분도 계실 거고요. 가족분들하고 계실 분들도 많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